2030 세계 박람회 개최지 최종 결정이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부터 기업 관계자들까지 부산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유치, 교섭 등 남은 일정 소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 우리 자갈치 아줌마도 함께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힘껏 달려보겠습니다. 네, 엑스포 1타 강사 아시아태평양도시 관광진흥기구 우경화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무에서 이제는 엑스포에 대해서 웬만한 분들은 다 지금 현실을 다 꿰고 계십니다. 정말 뭐 대단한 엑스포인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부가 지지교섭을 해왔는데 우선 우리나라를 지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가 몇 개국이나 됩니까? 예, 언론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조심스럽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도 양국 관계를 고려해서 2030 엑스포 관련 회원국들이 누가 부산을 지지하는지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교섭해온 결과로 아프리카, 중남미, 태평양 섬나라 이런 데서 아주 우리 지지 입장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오일머니라는 든든한 자금력과 또 중동안에서 영향력 바탕으로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하면서 지금 리야드가 우세하다는 평가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또 바람도 타는 거죠. 그래서 금년 4월 현지 실사 때 우리 부산 시민들이 보여준 진정성, 그리고 6월에 파리 총회에서 정부가 강조한 미래형 국제협력 프로젝트 부산 이니셔티브, 이 모든 게 아주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네네. 부산 엑스포를 미래 세대의 문제 해결의 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힌 이후 우리 정부와 기업이 코리아 원팀으로 꾸준히 노력해오는 가운데 최근 9월 유엔 총회에서는 대통령이 47개 나라 정상을 만났습니다. 예. 이것이 부산 세계 박람회 지지세를 확산시키는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사우디가 어떻게 보면 인권 문제에서는 굉장히 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일단 반체제 언론인 살해 의혹도 있고 또 여성 인권 문제도 늘 회자가 되고 또 사형 집행도 올해 뭐 한 100명 정도가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지속적인 사형 집행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로 지적될 문제들이 많은데 좀 상대적으로 조용한 것 같아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국제사회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치,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아주 독특한 나라가 바로 사우디입니다. 예. 특히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말하자면 약점도 꽤 많다고 봅니다. 예. 그런 지적들을 의식한 듯이 사우디 측은 2030 엑스포를 통해서 자기들이 더욱 변화하겠다, 이런 표현을 주제에까지 담아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게 에티오피아에서 넘어가다가 네.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다 이제 국경수비대가 총을 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명 피해를 입었는데 유엔 인권위도 그렇고 BIA 측에서도 그렇고 그게 제출이 됐는데 반응이 그렇게 많이 썩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래요. 그 정도로만 가능하죠. 근데 이제 단 한 번의 투표로 개최지가 결정된 가능성은 낮다고 이 시간에도 계속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2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2위라기보다는 공동선두, 우리 부산이 공동선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누구도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 골고루 지지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엊그제 보도를 보면 또 아프리카 중요한 나라가 부산을 지지한다는 것이 공식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듯이 잘해 나가고 있는데 다른 경쟁국들이 우리는 몇 개국 지지를 얻었다라고 막 발표하는 것은 유치 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종의 새몰이, 네네. 자기들의 득표 전략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국 언론에서 우리나라 몇 표 얻었다라고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물론이죠. 예. 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나올지는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3위다, 뭐 본국이 2위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1차 투표, 2차 투표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1차 투표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좀 1, 2위가 비등해야지 3위를 찍었던 사람들도 표를 줄 것 같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1차 투표에서도 다득표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야 결선에서 3차 꼴찌국을 지원했던 표를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탈리아는 자기 주장이 있겠지만 뭐 그냥 선의의 경쟁을 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연합이라는 지원군이 있는데다가 최근에 또 서유럽 국가 최초로 네덜란드가 부산을 지지했다 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의미가 굉장히 좀 서로 상반되도 어떻습니까? 예, 네덜란드가 부산을 지지한 것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예, 예. 그 인류의 미래 공동 번영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 우리 정부가 제시했던 부산 이니셔티브가 유럽 선진국에도 통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예, 예. 국제사회는 원래 냉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 모이고 저리 모여서 그룹을 형성해서 네네.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안에 따라서는 이합집산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민감한 이슈에서는 더욱 그렇게 되겠죠. 네네. 그래서 유럽연합이 27개 나라인데 이 27개 나라가 한 나라를 지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네덜란드는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고려해서 아주 현명한 판단을 잘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도 유럽 국가에서도 더 많은 부산 지지국이 나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기사 보고 좀 이걸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는데 AS 로마라는 아주 유명한 팀이 이탈리아의 뭐 대표하는 축구단이죠. 근데 리아드를 홍보하는 그 주간을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부산 아이파크가 사우디에서 후원 받아가지고 리아드를 좀 홍보하는 그런 주간을 갖자 이러면 와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물론 뭐 로마 시민도 로마 시장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글쎄 그건 뭐 이게 현실이다. 국제사회는 냉정한 거다. 뭐 예. 이렇게밖에 달리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볼 수 없는 어떤 손이 움직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동아시아도 연대가 좀 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일본의 중국 반응은 어떻다고 보세요? 일본, 중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이 두 나라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여러 가지 계기에 계속 잘 소통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최근에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던 한일 정상회담이나 그리고 중국 황저우 아시안 게임 계기에 한덕수 총리가 시진핑 중국 주석과 회담한 것이 그 사례입니다. 한 말씀 덧붙이자면 11월에 있게 되는 이 투표는 일국 1표입니다. 그러니까 181개 나라가 각 한 표씩 던진다는 거죠. 국가별 특성이나 경제 규모, 국력과 관계없이 한 표니까 이런 점을 잘 유념해서 우리는 계속 득표 활동을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네. 일본은 좀 섭섭하긴 섭섭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 TPO가 11차 총회에서 이제 7개국 32개 회원 도시 300여 명의 회원 모두가 이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했다고 들었습니다. 사무총장님 역할이 컸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아주 의미 있는 총회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네. 2030 세계 박람회를 부산에서 개최하자는데 TPO 회원 도시들이 대동단결해서 지지한다는 아주 강한 문안을 포함시킨 선언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희 TPO 사무국에서 2022년부터 국제회의나 행사 여러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부산의 월드엑스포 개최 의지를 홍보하고 또 부산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는 도시인지도 설명해 왔습니다. 예. 이런 노력의 결실이 이번 TPO 총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선언문을 채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라도 가서 열심히 해서 도시 지지도 얻고 그 나라 지지도 얻고 해야죠. 지금 나 8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이게 짧다면 짧을 수 있고 길다면 길 수도 있고 앞으로 남은 일정 뭐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게 오늘 서울에서 카리브해 국가 정상들과 포럼이 열립니다. 네. 그리고 15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도 열립니다. 그 외에도 이런저런 행사가 많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28일, 11월 28일에 있는 총회 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회원국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있을 5차 그 발표, 프레젠테이션 하고 투표가 있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 기울여서 교섭을 하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지금 사우디를 지지하는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우리 쪽으로 표심을 바꾸는 노력도 지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예. 쉽진 않겠지만 그 사람들의 고민이 깊도록 우리는 계속 그 표를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어제 10월 9일 국제 박람회 기구 사무국이 있는 파리 현지에서 열린 심포지엄은 투표 전 마지막 공식 행사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 정부는 어떤 활동했습니까? 예, 아주 중요한 행사였는데 잘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그 학술 세미나에서는 세계적인 석학자 제레미 리프킨이 기조 연설을 했어요. 네네. 거기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의 모범 사례가 다른 모든 국가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영감을 줄 것이다라는 큰 주제로 왜 부산이 하면 잘할 것인지를 쭉 설명을 했고 네네. 우리 정부 대표로서는 외교부 차관이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우디나 이탈리아가 발표한 금액을 넘어서는 더 많은 금액을 우리가 엑스포 참가국들에게 지원할 수 있겠다. 근데 이 지원 금액은 전시관을 만들거나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대표단들을 지원하게 되는 금액인데 이 지원액 발표도 표심에 영향을 상당히 미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진 만찬에서는 파리에 주재하는 BEI 회원국 대사들은 물론이고 주요 언론인 외신 기자들 각계각층의 사람들 불러서 우리 그 홍보 활동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런 네네. 가운데 한국과 현지 프랑스 셰프가 조리하는 퓨전 음식도 선보이고 또 한국의 성악가 프랑스 어린이 합창극으로 합쳐진 공연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먹거리 볼거리를 제공했는데 우리 박형준 시장님도 이 자리에서 아주 왕성한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산 유치 교섭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예, 예. 투표 직전에 이제 5차 경쟁 PT가 이어집니다. 대부분 이제 5차 PT 이전에 나는 이 나라를 선호해서 표심은 정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오사카가 PT를 그렇게 잘해가지고 마지막에 뒤집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게 경우가 좀 있습니까? PT 마지막 PT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당일날 저는 그 마음을 돌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5년 전 그 투표 현장에 저도 참관하고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네. 그 당시 개최지로 결정된 오사카의 대표의 마지막 발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투표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 손에 투표기가 있었으면 마음이 오사카 바뀌었을 주식했어요?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일날 투표 직전에 진행되는 마지막 PT가 중요하기 때문에 표심 변화에 영향을 반드시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준비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진지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5년 전처럼 그러니까 뭔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거기 꼭 오신 분들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야 잘했다. 예. 어. 그래 하고 이제 물을 붙일 수 있는 5차 PT가 되기를 물론 바랍니다. 정부 입장은 예. 있겠지만 네, 그 네. 현장에 투표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네, 네, 네. 그 사람의 그분들-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정말 예.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저희도 예. 좀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이제 코리아 원팀으로 유치 총력전에 돌입했는데 앞으로 코리아 원팀이 어떤 강점을 살리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부산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잘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과 국민 성원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잘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코리아 원팀의 강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관심을 가지는 현안들에 대해서 즉 미래 세대 교육이라든지 기술 개발 또 환경 친화적인 것 지속 가능한 성장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은 경험했다. 이 경험한 대한민국에서 엑스포를 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아가자. 이런 것을 강조하면 즉 협력과 연대 박람회 부산만을 위한 한국만을 위한 엑스포가 아니라 네네. 인류 사회가 협력하고 다 함께 잘 사는 연대 박람회를 부산에서 열자. 이런 점을 강조하면 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정말로 현지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고 뭐 우리 부산 시민들도 온 마음으로 염원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 시민들 지금부터는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으로? 그 울력이라는 말이 있죠. 울력이요? 한 마음으로 모두 염원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염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니까 학생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전부 부산에서 2030 엑스포를 하자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결국 이길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 열기만큼은 정말 전 세계 최고인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실사단 왔을 땐 좀 보여드리긴 했는데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 전까지는 사무총장님이 조금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주 예, 좀 한 번씩 좀 함께 해주십시오. 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달려오겠습니다. 네. 네. 예,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 우경아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